불법 사채를 많이 쓰면은 요거는 좀 아예 난 회생 힘들 거야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애초에 틀린 말이고요. 자체는 법률적으로는 회생으로 진행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불법 사채는 회생으로 해결이 안 된다, 오해 아닌 오해를 하고 계신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불법 사채는 회생으로 해결이 안 되나요? 회생은 채무조정제도 중에서는 사실 개인 간 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조정제도고요. 다른 채무조정제도들이 불법 사채가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불법 사채는 약간 포괄적인 개념이고, 불법 사채의 채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불법 사채업자가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은 어떤 특정 개인이다, 그러면 그냥 단순 개인 채무인 거고요. 그럼 단순 개인 채무는 다른 채무조정에서는 해결이 전혀 되지 않고 오로지 개인 회생에서만 해결이 가능하고요. 근데 불법 사채라고 하더라도 대부업체다, 정식으로 등록한 대부업체다, 그러면은 다른 채무조정에서도 해결이 가능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이게 중요한 거는 불법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채권자가 특정이 되느냐겠네요. 네, 그게 중요해요. 특히 요즘에는 카톡 비대면 대출 같은 그런 불법 사채가 상당히 많습니다. 단순히 카톡으로 연락하고 돈을 받는 경우는 채권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서 인적사항 조회를 하거나 필요하면 형사고소까지 해서 인적사항을 알아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법적인 방법을 활용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 조정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분들은 없을 테니까 그런 방법들은 전문가를 통해서 확인하셔야 되겠죠. 법원에서는 채권자의 특정을 할 수 있는 어떤 카테고리가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이름이라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한 건지. 예, 기본적으로 서류를 송달할 수 있는 주소, 이름, 주민등록번호 정도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법원을 통해서 또는 계좌번호를 조회를 해서 알아내는 경우가 많아요. 지름길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법원에서 요구하는 인적사항이 포함된 그런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서 제출해야만 회생 절차가 진행이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럼 송금 내용만 있어요. 그런 거는 좀 포함시키기 어려운 거예요. 대부분 이제 연락처와 송금 내역, 계좌번호 정도는 아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해당 은행이나 해당 통신사의 인적사항 조회가 가능해요. 만약에 특정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은 채권자 목록에는 넣을 수 없는 거예요. 못 넣죠. 네, 그럼 탕감도 안 된다는 거죠. 예, 채권자 목록은 법원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맞춰서 잘 제출을 해야 되고요. 채권이 누락이 되면 3년 변제를 마치고서도 면책이 안 됩니다. 그러면 다른 채무만 면책이 되고 이제 회생이 끝났음에도 다시 추심행위가 들어올 수 있는 또 위험성이 있죠. 그래서 채권자 목록은 법원이 요구하는 부분을 잘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채권 누락이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의뢰인들과 변호사가 잘 소통을 해서 혹시나 채권 누락이 없는지 잘 확인해서 접수를 해야 됩니다. 너무 겁먹지 마시고 법무법인과 같이 협의를 해서 불법 추심행위를 하지 못하게 법적인 경고를 하고 필요하면 형사고소도 해야죠. 하고 회생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혼자 너무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관련 자료만 충분히 있으면 불법 사채라고 해서 회생이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결국 회생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입증이 되느냐가 핵심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위에 대표번호로 연락하셔서 전문가와 꼭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당당한 회생을 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도움되실 만한 추천 영상도 준비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